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도입한 것은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는 오바마 케어 시행 전인 2006년부터 이미 이 규정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연방의회가 건강보험 개혁법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한 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의무 가입 조항을 도입한 것은 뉴저지주가 첫 번째입니다. 뉴저지주의 의무 가입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금 부과 체계는 가구 소득의 2.5%나 1인당 미가입 벌금의 합계 가운데 많은 액수를 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벌금의 최대 액수는 브론즈 플랜의 평균 연간 보험료로 정해지고 1인당 벌금 기준으로 책정될 경우에는 가구당 $2,085가 상한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준 등은 엘리자베스 무어이오 재무국장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크리스 정 후보와 제임스 로튼도 후보 진영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로튼도 시장은 이날 오전 펠팍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에 달하는 친인척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내 가족들은 100여 년 동안 펠팍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타운 정부에서 친인척 대부분은 내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타운의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고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 측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인상 의혹설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세금 예산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로튼도 시장이 재산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이 세금 관련 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모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불거진 펠팍 간부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간부 증원의 필요성과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로튼도 시장의 아들도 경찰 간부이고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추진되는 것은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카쉐어링 전용 주차 공간을 2배로 확대합니다. 시내 29개 지역의 미터 파킹 및 거리 주차 공간을 카쉐어링 전용 주차 공간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31일 뉴욕시 교통국이 관리하는 285개의 미터 파킹 및 거리 주차 공간을 집카, 엔터프라이즈 카쉐어 프로그램 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14개 지역 거리 주차 공간 230곳이 카쉐어링 전용 주차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곳에는 집카, 엔터프라이즈 등의 카쉐어링 업체 로고가 새겨진 카쉐어 전용 주차장 표지판이 부착됩니다. 만약 이 공간에 카쉐어와 관련이 없는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위반 티켓이 발부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쇠락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시어스 매장 72곳이 폐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백화점의 전설적인 상징인 시어스가 또다시 72군데 매장을 정리합니다. 시어스는 현재 100여 개의 매장이 누적된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어스 백화점은 지난달에 마감한 실적에서 4억 2,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880년 카탈로그를 이용한 통신 판매 업체로 출발한 시어스는 1925년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에 첫 매장을 열었고 1969년 3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규모 소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어스는 1974년 시카고 도심에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인 시어스 타워를 세우고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1989년 월마트에 미국 최대 소매 기업 자리를 내주었고 2005년 대형 유통업체 K마트에 인수 합병됐습니다. 실적 부진 매장을 잇따라 폐쇄하고 대규모 감원, 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사업에 주력했으나 성과는 없이 오히려 다중고에 처한 실정이 됐습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3천여 개에 달하던 시어스 매장은 이제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계 최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30일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주 벤토빌에 위치한 월마트 본사 주주총회에서 월마트 경영진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대학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월마트 직원에게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매일 $1씩 적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3곳으로 남가주 얼바인의 브래드먼 대학을 비롯해 플로리다 대학과 벨뷰 대학입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월마트는 150만 명의 미국 내 직원 중 올해 6만 8천여 명이 새 지원 제도에 등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마트가 이 같은 대학 교육비 지원 제도를 들고 나온 이유로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이직도 잦다 보니 인력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결국 월마트의 이번 대학 교육비 지원 제도는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청소년 풋볼 선수들이 뒤집힌 차에서 2명을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레곤주 한 고속도로에서 일단의 청소년 풋볼 선수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 블랙 나이츠 팀 선수들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려고 밴에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뒤집혀지는 것을 보고 모두 뛰쳐나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청소년 풋볼팀의 코치인 루디 잭슨은 13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차를 멈추고 모두 나와 영웅이 돼보자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팀원들은 모두 합세하여 차 안에 갇혀있던 2명을 극적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미주발 한국행 유류 할증료가 인상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뉴욕 여객 지점은 오는 6월 4일부터 뉴욕을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에 대해 유류 할증료를 왕복 기준 $20 인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뉴욕 인천행 왕복 티켓일 경우 기존 $220에서 $240로 오르는 것입니다. 대한항공도 지난달 30일부터 왕복 기준 $20 오른 $240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슈퍼마켓에 새로운 우유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우유하면 일반 우유 외에 락토스 프리 우유, 오게닉 우유, 아몬드 우유 등이 마켓에 진열되어 있는데 이제 A2 우유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A2 우유란 A1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은 저단백 우유로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는 소비자들의 대체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유를 소화하기 힘든 경우가 락토스가 우유에 함유된 것으로만 인식해 왔지만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도 소화에 도전이 되어 왔는데 단백질의 종류를 이번에 조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젖소들은 A1과 A2 두 가지 단백질을 우유에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젖소들은 A1 단백질이 없는 우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A1 단백질이 없는 경우 A2 단백질만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됩니다. 우유는 좋아하고 마시고 싶어 하지만 이런 단백질로 인해 배가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A2 우유를 마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이미 이런 우유가 진열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소화 잘 되는 우유는 그동안 침체된 우유 소비를 다시 활성화시킬 것으로 젖소 농장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설한 전문직 취업비자 사기 한라인에 신고 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 산하 수사전담반은 지난달 21일까지 1년간 이메일 등을 통해 무려 5천여 건에 달하는 H-1B 비자 사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신고 내용과 의혹이 제기된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해 실제로 수사 또는 단속이 진행됐는지 등의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수사 요원들은 각 정보기관의 연계를 통해 H-1B 비자 신청자의 정보가 사실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베이스와 공공정보, 행정지리 등을 통해 신청서와 신청자의 진실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실사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이민서비스국 측의 설명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요원들은 H-1B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H-1B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들의 서류를 대조하고 있으며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인트폴과 미네아폴리스 캐톨릭 대교구 소속 성직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 450명에게 2억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배상액은 역사상 성직자의 성적 비리 관련 지급된 배상금 중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제프 앤더슨은 31일 대교 측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결과 2억 1천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 2개 지역 대교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대표인 짐 키나는 오늘을 위해 13년간 법정에서 교회와 싸웠다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제이미 헤우트마커는 14살 되던 1969년 친구와 함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올해 62세인 헤우트마커는 부모님들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교회 관계자에게 알렸지만 교회 측은 이를 은폐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 49년이 걸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월 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한인 간부가 증권 사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정우재 부사장은 31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고객들의 파일에서 비공개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내부자 거래에 이용해 13만 달러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오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한 건의 증권사기 모의 혐의와 6건의 증권사기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증권사기 혐의는 건당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6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 씨는 최고 1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가 범행 직전에 찍은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브로워드 카운티 검찰청은 크루즈가 대량 살상 계획을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클립 3개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크루즈는 우버를 타고 언제 학교에 가서 자신의 소총으로 사람들을 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는 내 AR 소총의 힘만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부 뉴저지 해변에서 경찰이 20대 여성을 체포하는 도중 얼굴을 수차례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거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y're choking me!
서울 영안교회를 담임하는 양병희 목사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양 목사는 오늘 1일부터 3일까지 오후 8시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부흥 성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베이사이드로 이전한 리빙스톤 교회가 20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상열 담임 목사는 현 교회당을 그대로 남겨주고 롱아일랜드로 이전한 사랑의 동산교회 강신용 목사에게 이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총회가 21일 뉴저지의 주예수 사랑교회에서 제40회 총회를 열고 준비위원장이자 교회 담임인 강윤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뉴저지 미랄장애인 선교단이 6월 16일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인 꿈터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꿈터 마련 기금모금 음악회는 올해로 7회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